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미쳐버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왜 미쳤냐고 이야기하냐면 S&P 500이 2년 만에 최고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자, 반도체 종목군들이 너무 강하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한 4% 올랐죠. AMD가 7%, 엔비디아가 4%. 이제는 반도체 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TSMC에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력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요. 대기업의 효과, 삼성과 LG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두산 쪽에서 집중된 것도 있었고요. 로봇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주들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주도주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물론 로봇주들도 이제는, 뭐랄까요. 옥석을 좀 가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편이라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부분 알아보고요. 배당을 12%나 주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야,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합성 ETF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커브드 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런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네, 배당률을 주면서 또 뒤쪽에 옵션을 통한 어떤 합성 매매를 통해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배당,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2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제 기대감이 좀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기를 정말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레 겁먹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겁이 나고 있으면, 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보통은, 네, 겁 같은 거 없고요. 그냥 미래에 찬란한 그런 기대감만 높아지죠. 멀리 갈 것 없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2차전지 관련한 내용들, 150만원, 에코프로 150만원 찍을 때, 그 당시에 그 2차전지 투자하셨던 분들의 반응들, 또 2020년도 말, 2021년도 초에 삼성전자에 투자하셨던 분들의 생각들, 마음들, 그건 잘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지금은 네, 뭐 끝날 만한 이유가 없죠. 네, 일단은 애플의 주가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됐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 애플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투자 등급 상향도 있었고요. 긍정적 보고서 때문에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괜찮은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S&P 500이 무려 1.97%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1.97, S&P 500이 1.47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어요. 0.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기술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컸겠죠. 물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일단 4% 정도 상승했고요. 퀄컴의 주가도 4%, AMD 7%, 엔비디아가 4%. 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AI와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네,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도 2% 정도 올랐고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1% 이상 상승을 했다. 테슬라는 네, 썩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네, 반도체가 새로운 주도주의 대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은 네, 확실히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반도체 질주를 막을 만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없어요. 네. AI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이 삼성이 쏘아올린 이 부분이 굉장히 컸겠죠. 갤럭시 S24를 발표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이 TSMC의 실적 발표, 이 부분이 아주 불을 지피는 그런 형태가 좀 됐을 겁니다. 반도체 이제 대박이구나 라는 형태의 느낌이 나올 거고요.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혜주를 찾는데 아주 혈안이 될 것 같습니다. 소부장 쪽도 꾸준하게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뭐 그냥 AI 쪽에서는 가장 대장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보시면 되고요. 물론 주가는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그거 HBM 안 팔 거야? 그러면 AI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 찐 대장이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활용해서 이 칩들을 활용해 가지고 뭐 만들어내거나 이제 공급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엔비디아하고 AMD입니다.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아주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아무튼 네,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주가 상승, 그 다음에 수급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는 그 흐름을 타고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시면 월, 화는 경제 지표 발표가 별로 없어요. 네, 별거 없고요. 대신에 이제 수요일 날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역전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좀 있는데 PMI 지표가 발표가 되죠. 이게 특별한 분위기가 없어요. 그러면 수요일까지도 나쁘지 않겠네? 우리나라 지금 목요일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DP 상승률이 조금 애매해요. 네,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즉 성장률이 좀 줄어들었다. 근데 이거는 사실 GDP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게 뭐 그만큼 규모가 성장하게 되면 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상황이 가파른 성장을 통해서 빠른 경기 회복을 노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악재를 보려면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악재를 보려면 악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변수는 목요일날 1월 25일 목요일부터 발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번 주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 목요일날 발표되는 거는 우리가 금요일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살짝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월, 화, 수, 목요일까지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이제 뭐 계속적으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1월도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막판 시점에서 조금 반등을 세게 쳐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반도체 쪽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단기 상승 이후에는 또 조정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빠른 회복을 통해서 지수를 지탱이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전지는 계속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2차전지가 폭락, 네, 그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시장 상승에는 제동을 크게 걸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오히려 시장이 더 크게 상승해서 약간 오버슈팅할 수 있는 부분을 2차전지가 내려가면서 조금 네, 제동을 걸어주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경제지표도 뭐 특별한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는 우리한테 네, 도움이 됐지 뭐 별로 나쁠 것 같아 하나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51%까지 내려갔어요. 3월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그러니까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른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해드린 말씀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회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4회 정도, 한 5월달에 금리 인하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마음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방적인 시장의 약세 원인이었던 수급 부담, 일단 그 투신 애들이 막 금융투자애들이 차익 실현을 통해서 막 집어 던지는 모습이 있었던데, 그 부분은 이제 다 끝났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매도를 좀 갖다 때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매도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매수가 들어왔던 금액을 대부분 때리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을 챙겼고, 그 다음에 다 팔고 나면 더 이상 팔 게 없다라면 다시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주가가 하락한다기보다도 종목 간에 어떤 업종 간에 어떤 불균형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즉 매도가 더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느 쪽으로 더 집중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격한 하락 이후에 기술적 되돌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어떤 종목이 대장주로 나서서 시장을 끌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좀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부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잠잠하게 지나가는 것 같긴 한데, 실적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은 또 단박에 치고 올라가거나 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80에서 2500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2380으로 제시했다. 그 다음에 2500이다. 그러면은 하단 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NH증권에서는 시장 밴드를 자꾸 하단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서 주가 올리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큰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다라면 2500 돌파는 바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동향에서 나타났을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부담스럽게 작용하면,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거의 4%씩 올랐잖아요. 특히 하이닉스는 이틀 연속 해가지고 한 7, 8% 올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단기 차익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가 좀 주춤거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2500포인트에 대한 압박감을 시달릴 수 있다. 근데 주가는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올라가지도 않는다면 그냥 현재 시장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갈 것 같거든요.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가 대장으로 먼저 나설 거고요. 자동차도 슬슬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자동차는 일단 지지점에서 반등 나가는 거 좀 더 확인하셔야 되고, 2차전지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쪽은 더 멀리 도망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2차전지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은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AI 관련한 종목군들 소부장 쪽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지금 갤럭시 24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갤럭시 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 최고 대장이 될 거예요. 네, 우리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준비해 왔었고 비중을 차곡차곡 늘려온 만큼 보상을 충분히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1년 사이에 400%나 폭등했다. 제가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은 전체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놓친 게 있어요.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게 올라갈 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삼성 쪽으로 집중될 거다 해가지고요. 걔네들이 이제 뭐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뭐 서빙 로봇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슈림 로봇을 가지고서 수익을 그때 한번 내고 판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레인보우 로봇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은 또 괜찮아지고 있어요. 뭐 AI라든지 또 이런 솔루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집중되고 있어서요. T-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보스타, 로보로보, 뉴로메카가 굉장히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SBB테크 이런 종목군들,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주로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우리가 공모가 진입해가지고 많이 먹었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제 얘기를 할 게 엄청나게 또 기어 올라갔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 네. 자, 대기업의 수혜를 통해서 이미 400%가 넘는 기업이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입니다. 네, 34,000원에 불과하던 기업이 지금 17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와, 어마어마한 상승이네요. 이게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연결만 되면 대박이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었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놓친 것이 조금 아깝긴 합니다. 왜냐면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 조금 애매했었고요. 설마 저기에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뭐 이게 카이스트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장님이 카이스트 나오셨던 분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라서 뭔가 영향이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쭉쭉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좀 있어서 멋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책주로서도 아주 로봇주들이 잘 나가고 있죠. 정책 호재.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도 하고요. 산업의 자동화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소형 로봇들 중에서도요, 아직까지는 주목을 안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소형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효과라기보다도 협업이라든지 또는 뭔가 신규 프로젝트,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은요, 일단은 대장을 위시로 해서 계속 움직이게 될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I와 연결을 시켜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 더 긍정
긍정적으로도 많이 보시면 네,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 중소형 종목군들은 네,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도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신규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로봇주들 네, 앞으로 이제 정책 네, 그 다음에 AI, 요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매도할 만한 로봇주들은 잘 안 보이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때만 대응점들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배당률이 12%나 되는데, 이건 주가도 오르고, 뭐야, 이거,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률 12%, 야, 이건 뭐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2%의 배당률을 주면서 시세 차익도 발생했다. 군침 땡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이라는 ETF가 작년 한 해 수익률이 25.7%였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수익률. 이게 배당을 통한 그런 ETF이기 때문에, 네, 분배금으로 했을 때 배당금 이만큼 준다. 얘네들이 이제 나스닥 100 지수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통한 그런 내용들은 커버드 콜, 합성으로 좀, 하는 모습입니다. 커버드 콜이라는 게 이제 그 옵션을 통해서 같이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투자하는, 얘네들 이제 분배금이라고 그러죠. 이 분배금이, 배당 수익률로 잡혀서 연간 12%에 달했다. 자, 1억을 넣으면, 네, 약 1025만원의, 분배금을 거머쥘 수가 있다. 세금 띄고요. 네, 세후입니다. 세후. 물론 이제 배당소득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또 내야 되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그 커버드 콜이 들어가는 이런 합성 ETF 같은 경우는요, 조금 이제 개인들이 만들어가지고 투자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직접 만드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요거는, 네, 뭐랄까요, 매매 전략을 같이 합성시켜서 만드는 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구성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ETF를 사시는 게, 네, 속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16일날, 네, 새로 나온 게 하나 있어요. 타이거, 뭐더라, 네, 100, 플러스 100인가? 하여튼 그게 있는데, 플러스 10인가? 네, 하여튼 10%의, 네, 연간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매달, 네, 배당금을 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도 한 번씩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커버드 콜 상품 자체가 기초자산 추정과 동시에 콜 옵션을 매도를 해가지고요, 네, 수익률이 합산한다. 그러니까 콜 옵션을 매도로 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약간 해칭 되는 모습이 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막 급등해 버린다 그러면은 이걸 때리는 것 때문에 약간 네 뭐라 그럴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봐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거나 또는 들락날락하는 즉 큰 변동이 없는 그런 종목군들로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내려간다면은 네, 이 콜옵션 매도를 친 거에서 수익이 나올 테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고요. 올라간다면 투자를 해놓은 것이 올라가면서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저거를 합성을 걸어놓게 되면은요, 주가가 크게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올라가지만 어느 쪽에서는 때리는 걸로 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골고루 나눠서 분배를 하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그냥 네, 넣어놓겠다. 네, 그리고 배당률 한 9% 10% 정도 그냥 따박따박 받으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타이거에서 나온 그거 상품을 설명드렸잖아요. 요즘에 이제 많이 있겠지만 매달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매달 분배금, 즉 배당금이 나와요. 그럼 그 배당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배당금이 나오면 다시 재투자하는 거죠. 즉 복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씩 나온다.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10%가 채 안 나오죠. 한 0.8% 정도 내 수익이 나오겠죠. 그걸 또 다시 재투자하고요. 그러면 다시, 네, 100.08이라는 수치에 또 0.8이 또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누적을 쳐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키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제가 살짝 걱정되는 건,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100가지 종목을 이제 선별해서 잡는다 이런 얘기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여기에 대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게
약간 걸려요. 2020년도 당시에 나왔었던 해외 투자 펀드 기억나시죠? 대형주들 잔뜩 담아가지고 아주 박살났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죠. 자,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미국 증시의 움직임들이 이 반도체 쪽으로만 조금 더 집중해 줄 수 있다라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 테슬라도 끼고 있고 막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주가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썩 그렇게 믿을 만한 포인트는 아닐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근데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 콜옵션 쪽에서의 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네, 어느 정도 이 해칭을 통해 가지고요. 네, 수익금을 계속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배당률이 높게 배당 투자로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배당을 좀 높게 주는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다라면 이렇게 커버드 콜을 이용해서 네, 생각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잘 살펴서 포트에 담아 놓으시면 되겠는데 대신에 이제 얘네들은 세금이 좀 많아요. 네, 양도소득세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만 네, 진행하고 있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세금을 좀 많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팔아먹을 때 네, 세금이 조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만큼 또 많이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먹은 게 없으면 세금 안 내요. 근데 많이 먹으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S&P 500의 지수가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아주 난리가 난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밀어 올리는 주체가 바로 반도체였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대기업의 효과를 통해서 로봇주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잘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을 12%나 주는 그 다음에 주가도 상승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놈이 바로 ETF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달이 들어오는 자금들을 활용해서 진행하거나 또는 신경 쓰지 않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괜찮고요. 미국 주식 쪽으로 가시면서 이제 미국 주식 배당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직접 투자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를 따로 여러분들이 구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합성적인 전략을 취하시려면 네, 혼자서 하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ETF를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주국엄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네,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배에 흔적을 남겨서 검을 구하겠다는 의미인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무사가 강물에 칼을 떨어뜨리자 배전에 그 자리를 표시하고 나중에 그 자리에서 칼을 찾으려 했다는 것에서 유래했다. 주식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스마트폰의 세상에서 무선 호출기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 AI 관련한 종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도주가 없으면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오늘은 다행히도 무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 9시에 우리 무방을 통해서 또 활기차게 한번 출발해 보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이따가 아침 9시죠. 저녁 9시가 아니고 아침 9시에 여러분들 무방으로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